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3일 새벽 3시 반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쏘았습니다. 합참은 미상탄도미사일을 쏘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면은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하면은 미상발사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상탄도미사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 또한 정권 교체의 효과입니다. 왜 문재인 정부 때 미상발사체 했느냐 하면은 탄도미사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 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굴종 정책에 맞춰 가지고 미상발사체라고 했던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결의에 의해서 북한이 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이면은 불법인데 굳이 그걸 숨겨주기 위해서 미상발사체라고 했다가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고, 그러면 새총을 쏘았느냐, 새총도 발사체 아니냐, 이런 경멸을 받았던 그 군대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출입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서 12일 저녁 6시 29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약 마하 5, 그러니까 음속의 5배라는 거죠. 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원인철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공조통화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합참은 또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로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는데 이것도 처음입니다. 합참은 미상발사체다 라고 해서 그냥 그것을 끝내서요. 한참 지나면은 청와대 쪽에서 유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강력한 규탄을 즉각적으로 합참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5일 만이자 올해 들어 16번째,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첫 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 고도 등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곧바로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주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비해서 이것 또한 달라진 겁니다. 국가안보실은 어제 오후 김성한 실장 주재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은 합참으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동향을 보고받고 우리 군의 한미연합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신인호 2차장,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백태현 통일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고 안보실은 전했습니다. 안보실은 정부는 한치의 빈틈없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의 이중적 행태를 개탄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보다는 안보 상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질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거리 임무로, 이게 장거리 같으면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되어야 하는데, 이건 단거리 발사 임무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안보실장 주재 점검회의를 여는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과거에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아주 황당무계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도발로 보는지 적대 행위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미사일 개발하고 시험 발사하는데 북한이 그러면 도발이면은 우리가 하는 것도 이거 도발이냐? 완전히 북한을 편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국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 발사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사일 개발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강도가 가지고 있는 칼은 위험하고 선량한 시민이 가진 칼은 위험하지 않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간단한 논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리고 심재철 의원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있었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는 안보리 소관이라고 또 대답을 피했어요. 아니, 탄도미사일은 무조건 위반인데 그걸 자기 입으로 담기 싫어가지고 유엔 안보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런데 그 미사일이 유엔을 때리는 겁니까? 한국군을 때리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한국군인데 그 총수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도 미사일이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또 꼬리를 내렸어요.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저희가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문구 거기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원래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한 것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거기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 자체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말을 요리조리 돌리면서 끝내 그게 위반이다라고 못을 박지 않았던 정경두. 어제 확 달라진 합참. 이게 이런 군대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군 지휘부가 지난 5년 동안 안보를 책임졌다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 국가적 조사를 해야 됩니다. 송영무, 정경두 서욱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군을 왜 주적이라고 가르치지 않도록 했는지도 조사를 하고 빨리 주적 개념을 복구시켜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 전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수석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피해자는 우리뿐일 수 있는데도 정경두 장관이 문제 삼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 군사 합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북한 미사일을 문제 삼으면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뭐라고 하겠느냐고 했다면서 국방장관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는 남북군사 합의 위반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국방장관이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덕적, 법적, 정치적으로 같은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게 문제다 라고 했습니다. 비겁한 양비론이라는 겁니다. 이런 군 지휘부가 영혼을 그냥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송영무, 정경두, 서욱,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국제사회적, 반국군적인 행태에 대한 전면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